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생태적 회심을 위해 우리는 고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내일을 꿈꾸고 생태적 회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생태적 회심 챌린지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구를 아끼는 6가지 방법을 통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대구 카리타스의 생태적 회심 챌린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실천해보세요. 지구를 아끼는 일, 대구 카리타스는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대공팀에 소속되어 있는 신혜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아동 환경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에코비리지라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0명의 아동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환경 교육 활동 그리고 환경 실천 활동 이렇게 2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빌리지라는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복지관에 있는 구미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항상 불상사고라든지 위험물질을 포함해서 화재가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구미시청에서 환경오염 관련된 단속을 실시를 했을 때 위반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었고, 이 내용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낮은 책임감과 환경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오염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또 특히나 아동과 같은 환경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직접 환경 보호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빌리지에 참가 신청한 아이들이 다행히도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활동에 대한 적극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환경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그리고 학교를 갈 때 자연스럽게 에코백이랑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서로 학교나 가정에서 환경보호 실천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자기들끼리 자랑을 한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본인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을 동네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게릴라 활동이라든지 업사이클링을 위한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동네에서 활동을 할 때 상가분들이나 지역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환경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직접 전화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동 환경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사업을 기획한 담당자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직접 환경 보호를 앞으로도 계속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을 하고 그런 활동에 대한 기회를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에코리더 김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리더 박희망입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에코빌리지 안내문을 받고 환경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을 위해 병뚜껑을 모으고 버려진 텃밭에 꽃을 심어 우리 동네를 활기차게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서 배우고 탄소 중립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태평양에 가서 할머니들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과 같이 꽃을 심은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땅을 흘려서 개를 낳아주고 버려진 땅을 살린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을 우리가 지킨다. 에코리더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달서구 학산복지관에서 감천리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담당자 김유리. 의식주업 프로젝트에서 의공동체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서구 학산복지관은 현재 월성 1동, 2동 관할 아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오늘 감천리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학산복지관에서는 생태환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프로그램 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생태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식주를 테마로 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태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 중 1공동체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현수막과 옷으로 가방을 만들고 버려진 아이스팩을 모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 선순환을 알려주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이나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참여자들이 직접 교육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교육을 통해 기존 잘못 알고 있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알고 참여자들 가정에서도 올바른 분리수거를 하고 있으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현재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여자들도 복지관 이용 시 텀블러를 사용하며 장을 보러 갈 때는 에코백 또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일상에서 조금이나마 실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들을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참여자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기존보다 지역 주민들도 환경과 관련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음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을 통해 1공동체 참여자들이 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 참여자들이 직접 준비해서 진행하는 교육 등을 폭넓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1공동체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사소한 것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뭐 그 전에 월성가족지가마을로 활동을 하고 있던 회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마을지원센터 뭐 공동체 마을 만들기 여기에서 만나자를 2년 동안 해오면서 구성되어 있던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그 구성원들을 여기 복지관에 계시는 복지사님께서 요번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의식주 공동체를 해서 한번 활동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다 같이 함께 동의를 해서 그럼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 올해 해서 2년 동안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느낀 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느낀 점은 일단은 저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냐면 일단 분리배출할 때도 다르고, 그리고 물건을 마트 가서 구입할 때 일단 포장된 상태라든지, 그리고 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포장 용기에 분리배출이 쉽게 되어 있는지, 포장은 소분해서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따지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부분은 아이들부터 일단 바뀌었어요. 5살 때부터 이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빨대 같은 걸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조아론 컵이라든지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일단은 제 가방 속에 일단 장바구니가 상시로 들어있어요. 일단은 뭐 그리고 어떤 활동 같은 거를 하러 참여 같은 데를 하고 가면 장바구니를 상당히 많이 줘요. 거기에서 답례품으로. 근데 몰랐을 때는 그걸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하고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생태 환경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뭐 저희가 일단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뭘 하자,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요. 저희가 뭐 거창하게 저희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저희가 물론 캠페인도 하고 인식 개선도 활동도 하겠지만 일단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할 계획이고요. 뭐 마을 활동도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3년차 도전을 하고 있지만 뭐 생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부터 함께 항상 주말이면 항상 체험하고 활동하고 하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분당사회복지협의회 오대류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민혜 안나입니다. 분당사회복지협의회는 카리타스 실천을 위하여 오대류구와 분당사회복지위원회가 연계하여 분당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교구 분당사회복지협의회 분당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시기에도 진행할 수 있는 같은 방향성을 지닌 구체적인 활동을 대리구별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따로 똑같이 실행하면서 지역 내 이웃을 위한 생태, 복지,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대리구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대리구는 24개 분당이 참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죽긴 제로 웨이스터 체험, 천년 주방 비누 만들기, 반려초 나눔, 수세미 뜨기, EM 세제 나눔을 계획하여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리구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환경 관련 영상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를 사회복지위원들과 공유하고 시청하고 관련 느낌, 경험담, 실천 활동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3대리구는 분당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위축되었던 분당사회복지위원회 활동도 활성화시키고 생태적 회심에 맞춰 우리 주변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대리구는 포항시와 경주시에 미아용 쓰레기 봉투를 협조받아 생태 환경을 위한 자연보호 활동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적 생태 환경, 사람과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대리구는 야외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희망의 발걸음, 사랑의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복당 사회복지위원들의 연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함으로써 생태적 회심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웃사랑 실천만 생각하던 사회복지위원들이 생태 환경 복지를 따로가 아닌 함께라는 의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생태 환경,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 나아가 지구의 생태 환경이 작은 실천으로 인하여 변화되며 이 활동들이 이웃과 환경의 복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대리구의 본당사회복지위원회는 천년 주방 비누 만들기를 통해서 전 신자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 늘 사용했던 플라스틱 주방 세제가 아니더라도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보며 추가로 천년 주방 비누를 만들어 나눔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으로 만들어 나누고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3대1구는 본당사회복지의 날을 기존 활동과 다르게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봉사활동으로 기획되었기에 혹시나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과 달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생태적 회심에 대해서도 그저 말로만 하는 것보다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연대하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대리구에서 실시한 생태 환경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모임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가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위원들이 그 의미를 알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여자분들이 함께 1만 보 약 5km를 걸으면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오랜만에 다른 위원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반가워하고 쓰레기를 함께 주며 생각보다 상가 저수지에 우리의 쓰레기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각 대리구에서 다양한 지역 상황과 다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본당 사회복지의 날을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가 더 이상 개인적인 선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는 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게 하자는 방향으로 각 본당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미실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본당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위원들뿐만 아니라 본당 신자들에게도 인식 변화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한 작은 습관이 하나의 변화가 선한 영향력으로 되어 다시 돌아오기에 더 늦기 전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사회복지위원들이 좀 더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바르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앞으로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이 경험하는 데 좋은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대리구 사회복지 소식지를 통해서 전 신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실천을 이끌어가기 위한 코너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 보존을 위한 실천 테마를 변경하면서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분당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위원들도 생태,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태적 회심, 환경사랑 실천 활동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가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당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우리 생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인습자아론 생활재활팀 최성민입니다. 저희 성인습자아론은 경북 고령에 소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외부와의 접촉을 줄이면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캠핑 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캠핑 활동을 계획하면서 포커스를 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윤리 경영 선포를 하면서 그 중에 선포했던 내용 중 하나인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것이 저희 캠핑클럽 동아리 활동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도 조금씩 저희와 함께 하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자리들을 깨끗이 정리하십니다. 캠핑을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매번 컵을 씻고 식기구들 씻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회용품을 꼭 사용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플라스틱 컵 하나 줄인다고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 한번 사용할 때마다 플라스틱 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못해도 저희는 한 100개 정도의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캠핑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 중 대다수는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 성인습 재활원에서 재활용품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참가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좀 더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성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은 동구에 위치해 있고 약 1000세대가 살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대미안심봉사단은 사회복지 전공을 한 대학생들이 생활복지운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보는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인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생태복지 그리고 인사 캠페인을 동시에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대학생들도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무심하게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을 참 많이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일회용품과 스티로폼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노력해야 할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방향과 과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태복지운동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일 이런 캠페인들이 지겹고 그리고 힘들고 또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미안심 봉사를 하면서 생활복지운동과 생태복지운동이 있었는데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생태복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플로깅을 직접 참여해보고 분리수거 반복 캠페인을 실천함으로써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쓰레기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환경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페트병 라벨 떼기, 음식물 쓰레기 구분 등을 실천하며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발걸음에 한 발짝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 후로 환경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제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미리 짐작을 했으나 의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놀랐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했고 뿌듯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껏 잘못 분리수거했던 방법을 고치는 사람들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공감을 했을 때 연대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생태환경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나 하나로 바뀌겠어?가 아니라 나 하나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라벨을 제거한다든지 텀블러를 쓴다든지 등의 간단한 것들을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천미예수님, 칠곡군 가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문화 사례관리사 김진아 헬레나입니다. 칠곡군 가족센터에서는 통합사업, 사례관리, 아이돌봄,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정착 지원으로 방문교육,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취약 가정을 위한 다문화 사례관리와 일반 사례관리, 미혼 부모를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육아 정보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돌봄 서비스,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일자리 사업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군 가족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소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올해 5월경부터 뒷공터를 활용을 해서 텃밭으로 꾸미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충우돌하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저희들끼리 하려니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그 센터 가까이에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님들의 조언도 듣고 그리고 센터 내에 그 농사 경험이 있으신 회원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알아내고 하면서 지금의 텃밭의 형태로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던 뒷공터가 그 풍성한 텃밭으로 변해가면서 자연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었습니다. 뒤로 나가보지도 않던 선생님들이 그 틈만 나면 자주 그 뒷텃밭에 나가 자연스럽게 농작물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희 센터 내에서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에서 준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바드소서를 바탕으로 50분가량 16회 자료로 제작된 생태 영상학교 프로그램을 평화방송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 실생활에서도 늘 환경을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변화였고 저희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좀 더 철저히 하고 있고 쓰레기를 댈 수 있으면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결국 우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너 혼자 각자 홀로 노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모두 힘을 합쳐 노력을 해야 지금의 아픈 지구를 조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군 가족센터 공동요가 나눔터 담당자 이재원입니다. 저는 생태환경 프로그램으로 집콕 독서 캠프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센터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읽어볼 수 있게 사무실에 환경 관련된 책을 많이 비치해 두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 책 한 권을 읽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고 또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처럼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책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집콕 독서 캠프는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라는 환경 관련된 책을 읽고 부가트 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분리수거 배출 방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 환경 지킴이 약속 정하기 독후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아이들이 책과 놀이 활동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생태환경과 놀이 활동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잘 될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실까 저 자신한테도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청 안내를 보내자마자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에 무슨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결과물도 좋았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텃밭 농장은 계절마다 각 나라별로 수확물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정말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 어떻게 고추가 거꾸로 자라지? 큰일이래라고 한번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베트남 고추였더라고요. 하늘 고추라고도 불리는데 저희가 이제 텃밭 농장을 하면서 저희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집콕 독서 캠프 환경 히어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저희 센터로 이제 결과물을 보내주시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대면 프로그램으로 센터에 오실 때도 당연히 텀블러는 기본으로 가져오시고 센터에 비치된 컵도 사용하시고 일회용 용품을 찾지는 않으세요. 쓰레기는 집으로 당연히 가져가시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분리수거 또한 또 잘 되고 있어요. 매일 시니어클럽에서 오시는 어머님들께서도 칠곡군 가족센터는 바닥에 쓰레기가 안 보인다. 분리수거하면 또 쓰레기가 없다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시고 계세요. 생태교육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드소서를 통해 생태환경의 기후변화와 심각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리고 함께 변화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태 영상 미션 촬영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SNS 효과를 톡톡히 봤죠. 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국적별로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어 각 나라별로 정보 전달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생태 영상을 통해 비대면 대면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되었어요. 각 가정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
각 가정마다 신기하게도 결과물 활동 사진이 다 달랐어요. 활동 사진을 통해 생태환경 정보 공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자연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셨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모리놀이도 하고 떨어진 사탕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먹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떨어진 사탕을 주워 먹으려고 하면 순간에 저희가 손도 톡 때리기도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이제는 그만큼 환경이 위기에 놓여졌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799 가족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모든 피조물 중 하나도 소중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특히 센터에 텃밭에 오는 여치, 메뚜기, 나비, 벌, 잠자리, 그 청개구리, 이번에 천둥오리도 왔었거든요. 까투리, 텃밭을 가꾸면서 평소에 저희가 보지 못한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추, 토마토를 저희가 직접 재배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직원들끼리 반찬으로 나눠 먹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 다양한 나라별 농작물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텃밭을 가꿔야 해. 내가 이 나라별 텃밭을 다 가꿔버리겠어. 이렇게 하면은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태교육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 통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생태환경에 대해 지역 가정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음식 배달 주문을 할 때에도 일회용품 수저 사용하지 않는 거를 해요. 그리고 분리수거 잘하기부터요. 마지막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에도 있듯이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인원 축소로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게 많았어요. 앞으로는 더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을 대면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높이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생태환경 활동가로도 활동하실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칠곡군 지역 주민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주입니다. 올해 다문화센터에서 환경히어로 프로그램을 보고 꼭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람과 동물 모두 지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리배출만은 꼭 잘합니다. 유리는 유리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종이는 종이에 버립니다. 일반 쓰레기는 꼭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예전에는 저는 항상 플라스틱 칫솔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대나무 칫솔을 사용합니다. 대나무 칫솔은 버려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칫솔은 땅에 묻으면 토지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환경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꼭 대나무 칫솔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는 모두 다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철빨대를 사용합니다. 쇠로 만들어서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솔로 씻으면 정말 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지구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온 이민하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텃밭에서 우리 가족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딸에게 자연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씨앗도 뿌리고 식물을 심어보고
하루하루 자란 과일과 야채를 따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칠곡군 가족센터장 송정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입니다. 지구라는 큰 그릇 속에 담긴 물의 온도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와 목숨을 구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그릇에 집어넣고 천천히 물을 내오면 개구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원인과 결과 간의 시간적 간격이 여러 세대에 거칠 정도로 크고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간과하거나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후일로 미루기 쉽다고 합니다. 지구라는 큰 그릇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1도 상승되었는데도 천천히 데워지고 있는 그릇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감각적으로 기후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자원과 식량,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엄청 빼앗았으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지구라는 큰 그릇을 데우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가 넘으면 인류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인류가 더는 생존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힘을 가진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은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일에 더 민감하고 능동적이어야 하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카리타스 기관에서 종사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적 핵심 관련 교육이나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일, 개개인이 실천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사용 줄이기, 개인컵과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샤워 시간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겨울철 내복 챙겨 입기, 적당히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등의 작은 일들이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회칙 찬미받으소서 212절에서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에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노력은 때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늘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 선을 이 세상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습관이 되면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